안녕하세요, 부흥입니다. 오늘은 남산을 산책하며 진리를 찾기에 구도하는 무협인 반수풍의 삶을 조명한 김백수 작가님의 단편소설인 외양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외양선, 글쓰니 김백수. 남산 도서관의 좁다란 계단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에 낡은 한옥이 있고 비탈진 골목길에서 방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춘식이는 6개월 전 서울역 근처의 회사에 취업되어 태어나서 처음 오게 된 후암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회사를 퇴근한 춘식이는 썰렁한 후암동 집을 가다 충무로 극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간판이 걸린 극장을 보고 영화를 보았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객석에서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린 춘식이는 극장을 나와 주변을 살피다가 중국집이 있어 들어가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사장님, 탕수육 하나에 빼갈 한 병이요. 주문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 허름하고 적막한 중국집 구석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청년이 보였다. 춘식이는 빼갈 한 잔을 먹다가 청년의 행동에 깜짝 놀라며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쳤다. 춘식이와 나이가 비슷한 청년은 나무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고 잡은 파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손바람을 일으켜 휴지통에 고린시켰다. 청년은 춘식이를 힐끔 보더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짜장면을 급하게 먹고 있었고 무료해진 춘식이는 청년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형씨, 신기해서 그러는데요. 방금 나무젓가락 묘기는 중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파리잡기 신공 아닌가요? 청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하였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약간의 연습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형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하실까요? 마침 창을 때리는 빗소리에 중국집 식당에는 손님이라고 들밖에 없고 청년도 빗소리를 느끼었는지 춘식과 청년은 합석을 하게 되었다. 춘식은 자신의 이야기로 주절거리며 경계심을 풀었고 청년도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반수풍씨 반갑습니다. 저는 조춘식입니다. 저는 후암동에서 자취하면서 사는데 어디에 사십니까? 청년의 나이는 춘식이와 동갑인 27살이었고 이름은 수풍이었으며 후암동 영락보리는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 저는 지금 청파동에서 살고 있고 실은 저도 자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깊어가는 밤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춘식이와 수풍은 친구가 되기로 하였고 살아온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반수풍은 고등학교 시절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한 후 학교를 중퇴하고 복수를 위해 합기도, 킥복싱, 쿵푸 등 격투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1년 정도 지난 후 학교 폭력 애들과 3대1로 대결하여 복수를 하였다는 이야기와 복수 후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지리산에서 5년 동안 무술 수련 후에 서울 고향 근처에 올라온 지는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춘식이는 처음 만난 수풍의 이야기가 전부 믿기지는 않았고 재미삼아 들으면서 호응하는 척을 하였다. 하하, 수풍씨 대단합니다. 저도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혹시 하시는 일은 있는가요? 허허, 별말씀을요. 실은 저는 직업이 없어요. 매일 새벽에 청파동에서 남산까지 뛰어가 운동을 하고 있죠. 춘식씨, 집이 후암동이니 기회가 되면 남산에서 같이 운동이라도 하시죠. 서울에 올라온 반수풍은 서울역 근처 별다방에 갔다가 동전을 놓으면 그 나라의 운수가 나오는 운수놀이를 알게 되었고 큼직한 재떨이 몇 개만 있으면 밥벌이도 된다는 사실을 내지 아가씨에게 듣게 되면서 호구지책으로 100원짜리 운수 재떨이가 있는 다방 2개소를 빼앗아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방에 100원짜리 운세 재떨이를 빼앗긴 서부역 똘마니 깡패와 오늘 5대1로 싸웠고 우울해서 남산으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충무로 중국집에 왔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춘식씨,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요. 남의 밥벌이를 뭔지도 모르고 빼앗은 제 불찰이고 잘못이죠. 이제는 다 돌려주고 인천에 가서 남미로 가는 외양선이나 탈까 생각 중입니다. 허허허. 깊어가는 밤 내리는 비는 그치고 춘식은 수풍에게 인사를 하였다.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수풍씨.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남산 도서관 앞에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수풍은 대답 대신 손을 흔드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일요일 새벽 춘식은 비탈진 집을 나와 좁은 계단을 오른 후 남산 도서관에 갔다. 지난번 만난 반수풍에게 인사치레로 한번 만나자고 먼저 말을 하였기에 수풍이 나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운동하기에 나온 것이다. 춘식은 남산을 한 바퀴 돌고 남산 도서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수풍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춘식씨. 저도 남산에서 운동하고 혹시나 하고 와봤어요. 반갑게 미소를 짓는 수풍을 향해 춘식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아, 수풍씨 반가워요. 아침 안 드셨죠? 후암동에 가서 같이 해장국이라도 드시죠. 수풍은 주변을 살피더니 남산을 내려가기 전에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남산 도서관 뒤쪽 소나무 숲으로 춘식이를 데려갔다. 춘식씨,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수레라는 무술이 있어 보여주려고요. 수풍은 춘식이에게 어제 이야기한 서부역 똘마니 깡패와 5대1로 싸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듯 몸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 수풍은 조그만 돌조각 몇 개를 집어서 소나무에 날렸고 돌조각은 나무에 박혀버렸다. 그리고는 소나무 위로 발놀림을 하며 계단에 오르듯이 10m 정도 뛰어올라 나무에 올라간 후 내려와 착지하였고 필살기라고 하면서 두 손바닥을 앞으로 뻗은 후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 바닥에 있는 솔방울이 날아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 솔방울이 다시 원위치 되는 장풍을 펼치고 있었다. 사람에게도 손바닥을 펼치면 능히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이력이 있는 장풍이었다. 아니, 수풍씨 웬일입니까? 중국 무협지에서 나오는 표창 던지기와 경공술, 장풍 같은 거 아닌가요? 범상치는 않았지만 믿을 수가 없네요. 춘식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말이 되지 않는 장풍에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수풍은 놀란 춘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남산을 같이 내려왔다. 후암동 할머니 해장국집에 온 춘식은 수풍의 말이 안 되는 무술을 본 이후 수풍이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수풍씨, 믿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춘식의 물음에 수풍은 담담하게 말을 하였다. 고등학교 중퇴 후 지리산에서 5년 동안 우술 수련 중에 떠돌이 고승을 만나게 되었고 고승은 수풍에게 자기가 연마한 무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이야기였다. 수풍씨, 그 정도 무술이면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춘식의 흥분된 말에 수풍은 미소를 지으며 고승에게 무술을 전수받을 때 약속한 것이 있는데 돈과 명예에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수풍은 서울에 와서 배가 고파 100원짜리 운세 재터리가 있는 다방 2개소를 빼앗기에 무술을 사용한 것이 후회되고 고승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책으로 외항선을 타고 남미 쪽에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였다. 춘식은 수풍과 해장국을 먹고 나서 다음 주 일요일에 남산에 운동하러 오게 되면 오늘처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하고는 둘은 헤어졌다. 일요일 아침 남산 도서관 앞에 춘식은 수풍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지 않았고 춘식은 수풍이 무술을 보여주었던 소나무에 가보았더니 종이가 나무에 꽂혀 있었다. 춘식씨 반가웠어요. 고아로 태어나 평생 혼자 살다시피 했어요. 먼저 말을 건네주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항선을 타고 떠납니다. 춘식씨의 마음이 고마워 메모라도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자 남겨요. 춘식은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스풍이는 이성과 욕심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이고 중국 당나라 때 태어났으면 신선이 될 사람이 세상을 잘못 만나 외항선을 타고 떠나갔구나 생각하면서 춘식이는 쓸쓸히 남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오늘 후암동에서 남산 도서관으로 올라가 남대문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김백수 작가님의 단편소설 외항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